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어제 자연계열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인문계열 서울대부터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작년에 대학들이 4월 말에 발표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8월 말쯤 되면은 각 대학이 정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그때 확정되거나 약간의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이런 대학은 이렇게 뽑는구나 라는 아웃라인을 알아두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정시를 목표로 하는 정시 파이터라면 내가 관심 가는 대학이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는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시에서 많이 쓰는 단어 몇 가지 볼 건데요. 표준 점수는 전국의 학생이 과목별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쭉 한 줄로 세워서 전국의 학생 중에 평균을 맞은 학생이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준 점수가 100점이다 그러면 너 전국 평균 정도 했구나 하고, 그거보다 잘하면 잘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못하면 못할수록 100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매년 보면 140 한 8점 정도쯤 되고요. 130 한 5점, 4점 이 정도가 1등급의 컷에 해당되는 점수고, 표준 점수라는 건 매해 그 시험의 난도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느꼈는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표예요. 거기에 반해서 백분위는 전국의 학생을 등수로만 매겨서 내가 몇 등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전국의 나의 성적의 순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가 전국 1등, 0이 전국 꼴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상위권 대학은 주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많이 반영을 하고요. 탐구는 백분위를 이용한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데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탐구가 과목별로 선택함에 따라 유불리가 있잖아요. 표준 점수는 다르니까 대학들이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탐구에서 맞은 백분위를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점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대학별 정시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서울대는 탐구를 반영할 때는 표준 점수의 합을 반영합니다. 다른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통일적인 잣대로 재평가를 하는데 서울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년 탐구에서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우연하게도 유리하거나 또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겠고요. 서울대는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정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고, 지역균형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한 번에 뽑는 전형이고, 각각 교과를 40%, 20% 반영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 정시 원서를 쓸 때 교과 점수가 막 1점대가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교 생활 과정에서 내신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교과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1점대 초반이나 이렇게 좋은 학생들은 수시에서 서울대를 합격했을 거예요. 다음 서울대 인문계열은 제2 외국어 또는 한문을 필수 응시해야 되고요. 나중에 전형 총점에서 감점을 조금씩 하는 구조로 돼 있고, 사범계열은 적성 인성 면접을 보는 게 서울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연세대는 인문이나 사회계열은 사탐의 변환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주고요. 전체적으로는 한국사가 가산점제였다가 감점제로 변경되었는데, 우리 학생의 합격에 미치는 영향은 가산점이나 감점이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는 게 연세대의 특징이고요. 고려대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두 개의 정시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의 숫자를 줄여서 교과 우수자 전형을 2024학년도부터 만들었고, 여기도 교과를 20% 반영하는데 보통 합격자의 평균적인 점수가 2.5 정도쯤이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고려대도 1점대의 내신을 가져야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다음 한양대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의 반영 비율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인문계열을 보시면 국수, 탐, 영순으로 30, 30, 30, 10인데 35, 30, 25, 10이니까 국어를 올리고 탐구를 내렸죠.
그리고 상경계열도 30, 40, 20, 10인데 35로 수학의 5%를 빼서 국어로 반영 비율을 올렸으니까 전체적으로 국어의 반영 비율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성균관대는 제일 변화가 많은 대학인데요.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A, B 두 개의 유형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의 점수를 선택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파격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 서강대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탐 지정을 폐지했는데 인문계열에는 원래 영향이 없었죠. 중앙대는 반영 비율을 변경했는데 국수탐 순으로 40, 40, 20에서 35, 30, 35로 탐구의 반영 비율을 비약적으로 올렸습니다. 보통 대학들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반영 비율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탐구를 줄여서 국어 수학 쪽으로 반영 비율을 조금 늘리는 게 큰 흐름에서의 추세인데 중앙대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대학하고 다르네요. 인문하고 사범대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생겼네요. 경희대는 인문에 사탐 과목당 4점의 가산점을 꽤 높은 가산점을 주니까 우리 사탐하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이제는 문과 침공 당한다고 너무 쫄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에서 사탐 두 과목을 모두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에 3%의 가산점을 주고 영어 반영 방법을 조정했는데요. 인문계열은 인문 1, 인문 2, 인문 3이라고 이렇게 모집 단위를 그룹으로 나눠놨는데 그중에 인문 2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급 간의 영어 점수자가 2024학년도보다는 커졌어요. 인문 2의 모집 단위는 아래에 제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한국외대는 거의 변화 없고요. 이화여대는 원래 계열별로 통합 선발하는 게 이화여대의 주요 특징이고 학부 학과 모집을 병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축입니다. 건국대는 언어 중심의 모집 단위, 수리 중심의 모집 단위로 이렇게 모집 단위를 좀 재편해서 정리했고 주로 인문계열은 언어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모집 단위고 언어 중심의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요. 영어는 지금까지는 인문 자연 나눴다가 이제는 영어를 통합했고 인문계열은 대체로 영어가 등급 간의 점수자가 컸는데 그걸 좀 줄였고 자연계열은 좀 좁았는데 1점 정도 더 높여서 통합해서 영어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됐고요. 동국대는 다군을 신설했고요. AI 소프트웨어 융합 인문계열은 사탐의 변환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주고 홍대 숙명여대는 2024학년도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대학별 반영 지표인데요. 상위권 15개 대학은 거의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탐구는 대부분 대학이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데 서울대랑 홍익대만 단순하게 표준 점수의 합을 발표하니까 서울대랑 홍대만 여러분의 실제 탐구 점수의 표준 점수에 따라 유분리가 우연하게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영어는 감점제나 등급 점수나 가산점을 주는데 주로 등급 점수가 많고 가산점, 감점, 등급 점수는요 실질적으로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등급 점수가 막 100점 막 이러니까 점수가 커 보일 뿐 실질적인 영향력은 세계가 다르지 않아요. 한국사는 감점 아니면 가산점인데요. 대학별로 그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학별로 국수 탐령의 반영 비율을 정리해 봤는데요. 인문계열은 대체로 국어의 반영 비율이 수학보다 같거나 높은 게 특징이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죠. 그래서 보통 국어 수학이 높고 탐구가 낮은 그런 느낌이고요. 대학마다 이렇게 수치가 막 다른 거는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100%로 해서 국어가 35%, 30%, 25%, 10%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서울대가 100이고 한양대가 35니까 서울대가 높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서울대 자체 안에서 국어의 반영 비율은 33%예요. 근데 한양대 인문은 35%니까 한양대가 더 반영 비율이 높은 거죠. 이런 느낌으로 대학 간에 어떤 과목이 반영 비율이 높고 낮은지를 비교하는 게 더 옳고요. 여러분이 관심 가는 대학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각 대학이 인문계열 전체를 하나의 반영 비율로 두는 대학이 있고 한양대처럼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성균관대 여기 한번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데요.
성균관대 A는 국어 35, 수학 25, 탐구 30, 영어 10 이렇게 반영 비율이 있죠. 성균관대 B는 30, 40, 20, 10 이렇게 반영 비율이 있는데 여러분의 점수를 요 반영 비율로 계산하거나 이 반영 비율로 계산해서 그 중에 더 높은 걸 여러분의 점수로 하겠다는 거니까 상위권 대학의 정시 반영 비율 치고는 굉장히 이색적이죠. 매년 성균관대가 입학 방법에 파격적인 변화를 보이는 대학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인데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를 1, 2, 3로 그룹을 나눠서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립대 2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상경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반영 비율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고 이제 나머지 세세하게 영어의 등급 점수나 한국사 점수 정도 보실 건데요. 영어의 등급 점수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형 총점에서 1등급은 감점이 안 되고 2등급 0.5, 3등급 2.0, 4등급 4.0 요렇게 감점이 되는 거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데 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모집 단위 그룹별로 이 점수를 조금 변환하는데 대체로 요 점수보다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연세대가 서울대 고려대보다는 영어의 등급간의 점수 차가 크니까 영향력이 훨씬 있는 셈이죠. 고려대는 1등급이 감점이 없고 2등급은 3점, 6점, 9점에서 3점 정도의 점수 차씩 내려가는 형태고 보통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때 영어 등급은 2등급을 넘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건대쯤으로 내려가면 2등급을 살짝 넘어도 3등급이 돼도 다른 과목이 잘하면 합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한국사는 가산점이나 감점제를 두고 있는데요. 서울대를 보시면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4등급부터는 0.4점, 0.8, 1.2, 1.6 이렇게 0.4점씩 감점되는 구조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제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주고요. 5등급부터는 9.5, 9.0, 8.5식으로 0.5점씩 차감하는 형태로 돼 있고 3등급까지면은 유불리가 없고 4등급부터 조금씩 손해나니까 3등급, 4등급 정도까지는 맞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무조건 응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감점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점수가 좋아서 혹시 내가 서울대를 갈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계열 학생이더라도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응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마지막 5교시를 응시해도 손해나는 건 없어요. 그 다음 시립대의 모집 단위별 분류인데요. 인문계열 1, 2, 3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반영 비율이 다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건국대는 모집 단위를 언어 중심, 수리 중심으로 분류를 다시 했다고 했죠? 언어는 문과대학이 주로 많고요. 수리 중심은 자연계열,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수리 중심이어서 반영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인문계의 정시의 흐름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주면 사탐에 가산점을 두는 대학이 생겼어요. 우리 인문계열 학생이 2022학년도부터 자연계열의 문과침공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쫄고 위축돼서 공부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생겼으니까 이 사탐의 가산점이 또 그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방어가 될 걸로 예상되고 인문계열 학생들의 숨통이 조금 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중앙대를 제외한 일부 대학들은 탐구의 반영 비율을 조금씩 낮춰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높은 과탐 점수를 가지고 문과를 침공하는 그런 사례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경계열은 원래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의 학생도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전통의 인문계열, 그 다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상경계열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수학과 같거나 높은 추세고 일부 서울대나 서강대처럼 수학의 반영 비율이 원래 높은 인문계열의 대학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상위 15개 대학의 인문계열의 정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